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국내는 탄핵 때문에 아주 언론들이 시끄럽습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요즘에 가장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요, 우크라이나 지금 여기 전쟁, 러시아에 침공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세계 정치상은 어떻게 될 것이며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외신 쪽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우크라이나 땅 러시아가 침략해서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 뺏어 먹고 있는 거, 그거 되찾는 거로는 쉽지 않다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당연히 어렵겠지요. 여러분, 그 거대한 러시아가 지금 현재 중국하고 미국하고 3대 대국 아닙니까? 러시아에 있는데 러시아 인구도 많잖아요. 땅도 넓지만 또 무기도 신무기가 많잖아요. 거기를 상대로 해서 우크라이나 나라 한 나라가 맞서서 전쟁을 한다는 게 애당초부터 쉬운 게 아니죠. 그래도 국민들 딸딸 뭉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아주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으로 민주우방에서 좀 도와줘서 여기까지 견딘 거죠. 근데 굉장히 힘든가 봐요. 제가 그쪽에도 좀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해요. 러시아도 많이 사망을 했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많이 사망했어요. 군대도 많이 사망하고요. 러시아가 숫자는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 큰 나라가 북한까지 파병을 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는 눈치만 보고요. 그래서 참 제가 볼 땐 참 딱합니다. 저같이 6.25 사변을 겪은 시대에선 참 전쟁의 그 처참한 꼴을 참 몸소리치도록 잊을 수 없는 그런 사태를 본 세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참 동정이 가고 마음이 참 안 됐다고 이렇게 위로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크라이나 뛰어가서 우크라이나 전투병으로 참가를 해서 그래서 러시아하고 한번 싸워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참 전쟁은 이 애매한 국민들을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참 비참한 그런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없어야 되는데요. 그래도 미국이 있어서 세계 각국의 전쟁 같은 것을 그래도 막기도 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미국은 그거 보면 자유세계에서는 참 중요한 나라죠.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고 또 GNP도 높고 또 선진국이 아닙니까 미국. 여하튼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공수처로 검찰에 수사하던 걸 공수처로 이관해라 했는데도 이관을 안 하고 수사를 했어요.
근데 검찰에서 결국은 공수처로 이양하는 걸로 그 수사하는 걸 공수처로 넘기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경찰도 뭐 그렇게 넘기는 걸로 했습니다만 공수처에서 다 감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공수처의 법을 만들었으니까요. 전에는 경찰하고 검찰하고 수사권을 갖고서 했잖아요. 근데 공수처나 만든 거 아니에요. 공수처 여러분들 아다시피 고위공직자 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건 맞죠. 앞으로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일어나야 됩니다. 공수처는 필요 없고 검찰, 경찰에서 전문 인력을 키워서 그쪽에서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군인들 수사는 군수사관도 있는데 군인들 같은 경우에 군수사에서 조사를 하지 왜 검찰에 경찰이 조사합니까? 여하튼 공수처를 넘겼다는 그런 소식이 떴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방송도 했습니다만 이 계엄이 터지고 나서 검찰에서 그냥 물고 들어서 수사한다고 그냥 와라 가라 막 소원하고 난리고 경찰에서 막 들어오고 공수처에서 한다리고 아니야 단일 사건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수사기관이 서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한다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 수사를 여러분들 어느 사건이 났어 여러분들이 근데 그 사건을 그냥 여기서 수사한다고 부르고 여기 나와라 저기서 불러서 수사 나와라 여기 나와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예?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게 수사는 단일화되어야죠. 본분에 수사할 본분이 있잖아요. 경찰에서 할 것인지 검찰에서 할 것인지 공수처에서 할 것인지 분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뭐 이리때가 덤벼들어서 그냥 물건 들어주고 그래서 뭐 잡아먹을 듯이 그냥 세 군데서 서로 막 그래요. 이제 공수처를 검찰에 넘긴다니까 이제 그건 지켜보면 되고요. 요즘에 지금 현재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그 탄핵을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로 넘겼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회 목 3명 추천이 안 돼서 벌써 오랜 동안에 안 됐어요. 안 했어요. 국회에서 안 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6명이 지금 남아있는데 6명이 심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왔잖아요. 지난번에 검찰도 그렇게 했고 또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도 6명이 조사를 해서 그걸 기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6명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이제 국회에서 국회목 3명을 추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추천하려고 해요. 근데 야당은 지금 추천한다고 이제 지금 현재 뭐 거기에 지금 현재 벌써 손을 대고 있고 착수를 했고 여당은 거기 참석을 안 한다. 뒤늦게 뭐 하냐? 왜 안 하냐? 국회목 3명을 추천을 해도 그 임명권자가 없어. 헌법에 보면 대통령만 임명하게 돼 있어. 근데 지금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행하잖아요. 이 대행자가 그 헌법재판까지 그 대행을 해서 임명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또 전자에도 안 했어요. 전자에도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 때
그때 그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했잖아요. 근데 그때 야당들, 특히 그 추미애 의원 이런 사람들이 대행자가 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다. 헌법엔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걸로 문구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못했어요. 그런 전례도 있어.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현재 자꾸 시끄럽게 보는 거예요. 진작에 하지.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지금 저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이제 해가지고 3명 추천해가지고 이제 국무총리 대행자 글로 보내면 한동수 총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동수 총리가 아무리 법규를 보고 뭐고 해도 처리할 수가 없어.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또 법적으로 또 여기가 또 걸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만약에 그 국무총리가 그걸 갖다가 결재를 안 하면 임명을 안 하면 국무총리를 탄핵하겠다. 또 이렇게 했다고 보도가 뜨고 있어요. 협박이죠. 그런데 국무총리는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텐데 임명을 못 오는 걸로 안 오는 걸로 거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사안이 국회에서 하는 것이 보면 탄핵에 탄핵. 그냥 고위공직자들을 그냥 탄핵에. 그게 탄핵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탄핵당. 지난번에 먼저는 뭐 방탄당, 그래요. 방탄당이라고 하더만 지금은 또 탄핵당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야당들이요. 좀 정부를 다시 찾아가려고, 뺏어가려면 많은 국민들이 공통분모가 돼,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입법 독재, 독주. 그냥 민주당을 위시한 그 군소 야당들이 한데 뭉쳐가서 야당 독주해야 돼요. 입법도 그동안에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해요. 이번에 그 비상 그 계엄이 선포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냥 예산도 그냥 막 깎아버려서 빵 이론도 없어. 아니 몇백억이 필요하고 그러는 정부 부처의 예산을 빵원을 해. 예? 검찰 특활비 빵, 경찰 특활비 빵, 용산 대통령실 빵, 감사원 빡 깎아버려. 이렇게 하고 말이죠. 원자력 같은 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출도 하고 지금 현재 원자력 짓는 원자력 기술이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문재인이가 망가뜨린 아주 원자력을 그냥 탈원전해가지고 그냥 망가뜨리게 한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다시 복구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자력 수출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수출 계약했잖아요. 지금도 많이 좀 한국 원자력 지어주기를 바라는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예산을 또 팍 깎아버리고. 저기 칠강구 우리 그 동해안에 그 있는 남부지에 있는 지금 유전 탐사하는 거 그 칠강구 유전이 지금 현재 많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러고 그게 전문가들이 검토해가지고 그걸 지금 이제 개발 착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팍 깎아버리고 뭐 청소년 문제 지원했는데 이런 데 받고 말이죠. 깎아버리고. 그래도 자기들 지역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 지역에 출신 지역에 뭐 예산 지원하는 건 뭐 그냥 그거는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거리에 보면 플래카드 묻었어요. 예산 몇백억 확보 아주 뭐 누구당 누구 이렇게 썼더라고요. 플래카드에 지금도 붙어 있는 데 있어요. 지금도 붙어 있어요. 그런 거는
또 아주 약삭빠르게 그렇게 한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요, 참 이렇게 우리나라 그냥 거짓 보도, 그다음에 그냥 어떤 프레임씌워서 흔들고 뭐하고 그렇게 하는 거요. 이거 정말 꼴불견이고요. 우리 국민들 참 열불납니다. 화나요. 그래도 할 건 안 해요. 이번에 비상계엄이 여러분들 익히 많이 들으셨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입수하는 거 아닙니까? 서버. 그래서 그 서버를 지면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확보해서 지면 이제 그 포렌식가 지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참 그 묘한 거는요. 뭐만 터지면 그냥 야당에서 벌떼같이 막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선거법을 하는 거는 안 해요. 입 다물고.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뒤가 구려운 게 있나요? 거기 어디 무서워서 그러나요? 왜 그러나요? 선거 그거 부정선거다 하는 저 선거관이 거기에 대해 나오는 얘기는 안 해. 아니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난 참 이유가 모르는 게 많아요. 지금 광주 사태 때 그 유공자로 해서 거기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람들, 보상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아니 그 국가에서 예산을 주면서 왜 광주시에서 심의해서 결정합니까? 그리고 거기 그 받는 사람들 유공자라면 아니 국민한테 알려가지고 떠받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때 사건 난 지가 언제입니까? 그 받는 지가 언제예요? 지금까지도 그걸 공개를 안 해. 공개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공자도 아닌 가짜 유공자로 해가지고 거기서 그 지원금 보상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아주 수천 번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근데 왜 그건 공개를 안 합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나 우리나라 참 묘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그리고 야당이라는 사람들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좀 하려는 게 아니고 아니 솔직히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가지고 자기한테 무슨 이득 있다고 그거 하겠습니까? 무슨 이득이 있어요? 뭐 정권 연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정권 가지고 있는데 정권을 찾아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권을 뭐 대통령을 또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 총선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라고 그런 그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거기 일부 5%그 포렌식 했더니 거기서 부정 의혹이 있다. 부정할 수 있다. 부정선거가 치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보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또 전문가 쪽에서도 많은 대통령 보고로 들어오는 게 얼마입니까? 하루에 들어오는 보고서가. 아마 자동차 큰 차로 하나씩은 될 거예요. 뭐 세계에서 들어오는 보고서, 국내에서 들어오는 거 뭐뭐요. 다 그 대통령이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만 비서들이 저 관계 부처에서 그거 가출해 가지고 보려면 그것만 보겠죠. 대통령의 임무가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이득이 뭐예요? 뭐 이득이에요?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럼 무슨 이득이 있어요? 내가 이거 지금 현재 거대 야당 속에 완전히 휘둘리고 그냥 후딱후딱 정부 부처에 있는 그 고위공직자들을 그냥 막 그 탄핵을 시켜가지고 막 저기 해. 검찰 수사하는 사람들도 그냥 막 그 탄핵을 해. 선거관리는 부정선거 막 계속 나오는데도 계속 그것 때문에 그냥 국민들이 지금 현재 그냥 또 거기 나왔던 후보들이
그냥 불만족으로 갖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법으로 조사하려고 해도 조사가 안 돼. 그래서 정말 고심하고 고심하다. 비상계엄이라는 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걸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사실상 비상계엄을 해도 사상자 나오지 않고 정말 전에도부터 말씀드렸지만 국회 간 군인들한테 총알도 지급을 안 하고 빈 껍데기 총 들고 가는 그 비상계엄군이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그러는 게 있습니까? 이번엔 세계 최초입니다. 최초. 아마 기네스북에도 올지 몰라요. 정말 모범적인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고심하고 고심하고 그냥 고민하다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근데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비상대권이야. 비상개혁권이야. 헌법 77조 78조에 나와 있는 비상권이에요. 그거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탄핵한다고. 아니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는 국민들이 그 야당 쪽에 있는 사람들, 그쪽에 있는 사람들 빼놓고는 인정합니까? 그게 비상계엄 해가지고 뭐 내란을 갖다가 내란이다 뭐다는데 아니 내란은 글쎄 정권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내란을 왜 필요하냐고요. 내란 있는 건 폭동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저 광주 사태 같은 거 그게 폭동 아닙니까 그냥. 예? 매 수천 명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들고 일어날 때 어떻게 그게 폭동 아닙니까? 그게. 그럴 적에 비상계엄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비상계엄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에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처리해서 대통령의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통치권의 일원이라면 빨리빨리 끝내서 복귀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하면은 그러면 빨리 대통령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가 지금 경쟁으로 먹고 살고 자기네 국민들 이득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근데 시간 질질 끌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고 오늘만 지나면 내일 금요일이고 이제 또 주말이 닥쳐오는데요. 이제 오늘이가야 이화영 그 쌍방울 사건, 그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대북 송금돼서 오늘 재판이 있죠. 지난번에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아서 이제 지금 2심이니까 2심이 보는데 오늘 재판인데 이거는 직접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도의사 때 이 사람 부지사 그 북한에 가는 거 주가 누구냐 이재명을 가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800만 불 사건 말이에요. 그게 100억이 되는 거죠. 그 사건 지난번에 9년 6개월 받았으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또 검찰이 조사해서 더 추가되니까 이번에 9년 6개월이냐 그대로 9년 6개월 1심같이 2심에도 9년 6개월이냐 아니면 10년 넘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입니다. 저는 관심 많아요. 10년 넘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9년 6개월 가지고는 적어. 이거는 완전히 외환법에도 문제가 되고 북한 적국에다 돈을 갖다 보내준 거예요. 돈이 갔잖아요. 이걸로.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죠. 9년 6개월 징역 지난 1심에 받은 거 좀 깎이는가 느는가 그대로인가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여하튼 오늘
요즘 날씨가 좀 싸늘해졌어요. 올해는 겨울에는 많이 춥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